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남성분들이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자주 가는 증상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혹시 어젯밤에 화장실 때문에 몇 번이나 깨셨나요? 두 번? 세 번? 아니면 5번 이상?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겪고 계신 이런 증상들은 실제로 전립선이 커지면서 소변기를 누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더 걱정되는 건 이 증상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요로 감염이 생기거나 방광이 제 기능을 못하거나 심한 경우 갑자기 소변을 못 보게 되어 응급실에 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방법들을 실천하면 단 4주 안에 밤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어들 거예요. 오늘 15분 동안 알게 될 세 가지는: 첫째, 60대 이상 남성의 7, 80%를 괴롭히는 전립선 비대증이 왜 생기는지 의료 교과서에도 완벽히 설명 안 되는 호르몬 메커니즘에 대해 알게 됩니다. 둘째, 병원에서 배우기 어려운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즉각적인 증상 완화 방법 5가지를 배워요. 이 방법으로 수백만 원의 병원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발기 능력 저하와 전립선 비대증의 숨겨진 연결고리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2가지 문제를 동시에 예방할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정보는 제약회사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입니다. 끝까지 꼭 봐주세요. 핵심 메시지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올바른 습관을 유지하면 80살에도 편하게 소변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68세 박 어르신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박 어르신은 무려 7년 동안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밤 5, 6번 깨서 화장실을 가셨고 낮에도 자주 소변이 마려워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어요. 좋다는 치료법은 모두 해보셨는데 병원비만 1,500만 원이 넘었대요. 박 어르신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이대로면 제 인생이 모두 화장실에서 끝날 것 같습니다. 그 눈빛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의료 경력 40년인 저도 느껴요. 약물 치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더 안타까운 건 박 어르신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진료실 환자분들 중에 60대 남성의 약 60%, 70대는 70에서 80%, 80세 이상은 80에서 90%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소변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박 어르신처럼 이건 나이 때문이겠지 하면서 아무 대책도 안 세우고 있어요. 이게 바로 현대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아세요? 미국 비뇨기과 연구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60세 남성의 약 50%가 85세가 되면 무려 90%가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3명 중에 1명 정도는 정말 심해서 의료 치료가 꼭 필요한 상태예요. 이런 분들이 응급실로 가거나 갑자기 소변을 못 보게 되어 관을 끼고 지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 거죠. 저도 작년 한 해 동안 갑자기 소변을 못 보게 된 환자분만 약 20명을 진료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대부분이 초기 증상을 그냥 무시한 사람들이었어요. 전립선 비대증을 감기처럼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암처럼 빨리 진행하지는 않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당신의 삶의 질을 빼앗아 가니까요. 잠을 잘 못 자니까 면역력도 떨어지고 그러면 다른 병들도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의 남성 호르몬이 더 강한 형태로 변한대요. 이 강해진 호르몬이 전립선 세포를 자극해서 전립선이 점점 커지는 거죠. 마치
자동차 엔진에 안 좋은 연료를 계속 넣듯이 호르몬 환경이 계속 전립선을 자극하면 결국 비정상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예요. 지난 20년간 전 세계 연구기관에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만,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대사질환이 있는 남성들한테서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비만으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이게 남성 호르몬 강화를 더 촉진합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높은 혈당은 전립선 조직에 염증을 일으켜요. 고지혈증은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 순환을 나빠지게 하죠. 이 모든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립선이 급속도로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박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밀 검사 결과 비만 상태였고 당뇨 전 단계였으며 고지혈증이 있었어요. 전형적인 대사질환 환자셨던 거죠. 저는 박 어르신께 물었어요. 어르신, 젊을 때는 체중이 어땠어요? 박 어르신이 대답하셨어요. 50대까지 73kg를 유지했어요. 그런데 60대에 들어서면서 자꾸만 늘었어요. 이게 남성 갱년기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남성 호르몬 수치는 떨어지는데 이게 배 주변에 지방이 자꾸 쌓이게 하고 이 지방이 다시 염증 물질을 내뿜고 이게 전립선을 자극하는 거죠. 악의 악순환이에요. 이 악순환을 끊지 못하면 계속 나빠져요. 놀라운 발견, 전립선과 발기능력의 연결. 여기서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환자의 상당수가 동시에 발기능력 저하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진료실 통계에 따르면 심각한 소변 증상이 있는 환자의 60% 이상이 발기능력 저하를 호소했어요. 이건 우연치 아닙니다. 같은 호르몬 환경, 같은 대사 문제, 같은 혈관 기능 저하가 두 증상을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전립선 주변의 혈관이 손상되면서 전립선 비대를 일으키는 동시에 생식계의 혈관도 손상시켜요. 염증 물질이 전립선 조직을 공격하는 것처럼 생식기의 근육 조직도 공격하는 거죠. 고지혈증으로 인해 혈관이 딱딱해지면 전립선뿐만 아니라 발기기로의 혈류도 제한돼요.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능력 저하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 쌍둥이 문제라고 봐야 해요.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전립선을 관리하는 것이 동시에 발기능력도 회복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이 단순히 소변 증상 개선에 그치지 않고 성기능 회복까지 가능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에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단 4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5-6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어요. 8주 후에는 완전히 정상적인 수면 패턴을 되찾으셨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검사에서 전립선 크기가 약 20% 작아졌으며 동시에 발기능력도 크게 개선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박 어르신께 복잡한 약이나 비싼 수술 대신 오늘 바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관리법 5가지만 알려드렸어요. 이 방법들은 의과대학에서 배운 것도 아니고 의료 교과서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40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직접 개발하고 검증한 방법들이에요. 해결책 1번, 따뜻한 물로 회음부 씻기. 사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매일 화장실에 다녀온 후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40도 정도의 물에 항문과 회음부, 고환 아래 양역을 5분에서 10분간 담그는 거예요. 왜 효과가 있을까요? 이 부위에는 많은 혈관과 신경이 모여 있어요. 따뜻한 물은 이 부위의 혈액순환을 즉각적으로 좋게 만들어줍니다. 유명한 의과대학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매일 이렇게 하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들의 증상 점수가 평균 6.2점 감소했어요. 이건 작은 개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개선입니다. 더 재미있는 건 이 방법이 골반 주변 근육을 강화한다는 거예요.
강화된 근육은 방광의 소변 제어를 담당하니까 급해지는 소변 충동을 조절하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박 어르신의 경우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하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6번에서 4번으로 줄었어요. 지금까지 본 최고의 반응이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욕조나 깊은 대야에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10cm 정도 채워요. 너무 뜨거우면 피부에 자극이 되고 너무 찬 물도 효과가 없어요. 손가락을 물에 담가봤을 때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가 딱 좋아요. 그 물에 항문과 회음부 전체가 잠길 수 있도록 앉으세요. 이 상태를 5분에서 10분 유지하면 돼요. 처음엔 5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10분까지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에 일어난 후와 저녁에 자기 전이에요. 특히 저녁에 하는 게 밤에 깨는 횟수를 줄이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박 어르신도 처음 2주간은 저녁에만 했는데 이것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5, 6번에서 3, 4번으로 줄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에도 추가하니까 한두 번까지 더 줄었어요. 이게 증거입니다. 해결책 2번, 물 마시는 시간 조절하기.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셔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역효과예요. 방광에 들어오는 소변이 많을수록 커진 전립선이 누르는 소변길의 저항이 더 커지기 때문이에요. 이게 상식을 깨는 순간이에요. 해결책은 간단해요.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총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마시는 시간만 바꾸는 거예요. 아침과 점심시간에 물을 집중적으로 마시고 오후 4시 이후로는 물 섭취를 대폭 줄이세요. 구체적으로는 아침 7시 따뜻한 물 300ml, 아침밥 섭취, 아침 9시 물 250ml, 점심 12시 식사할 때 물 500ml, 오후 2시 물 250ml, 오후 4시 이후로는 물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자기 2시간 전 물 마시지 않기.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면 방광에 과도한 압력이 쌓이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밤에 깨는 횟수가 평균 60% 감소했어요. 60%예요. 얼마나 큰 개선인지 아시겠죠? 박 어르신도 이 방법으로 밤에 깨는 횟수가 5, 6번에서 2, 3번으로 줄었어요. 약 없이, 비용 없이 얻은 결과예요. 특히 중요한 건 저녁 식후 물 제한이에요. 많은 환자분들이 저녁을 먹고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해결책 3번. 카페인과 술 빼기. 카페인과 술은 방광에 이뇨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방광 근육을 자극해서 수축을 유발해요. 이미 커진 전립선 때문에 민감해진 방광에 이런 자극이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소변이 급해지고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상황이 반복돼요. 실제로 미국 비뇨기과 의료 기준에서도 전립선 비대증 환자에게 카페인과 술을 피할 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의료 표준입니다. 박 어르신은 이전에 매일 아침 커피 2잔, 저녁 맥주 1병을 마시고 계셨어요. 이걸 완전히 끊으니까 밤에 깨는 횟수가 급격히 줄었어요. 일주일 만에 효과가 나타났고 4주 후에는 거의 완전히 정상이 되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카페인은 커피뿐만 아니라 초콜릿 음료, 홍차, 검은 차 같은 것들에도 들어있어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이런 것들도 피해야 해요. 대신 녹차나 약초차는 괜찮아요. 특히 녹차는 몸에 좋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오히려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돼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맥주, 소주, 포도주 할 것 없이 모든 술이 이뇨작용을 일으켜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밤에 깨는 횟수가 더 심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해결책 4번. 염분 적게, 염증 없게. 여기서 핵심이 나와요. 전립선 비대증은 단순히 크기 문제가 아니라 염증 문제이기도 해요.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으로 인한 만성 염증이 전립선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이 염증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따라서 이 염증을 제거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음식을 피하고 뭘 먹어야 할까요? 피해야 할 음식.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 포화지방과 염증 유발 물질 들어있음. 튀긴 음식, 높은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해로운 물질 들어있음. 설탕이 많은 음식, 혈당을 급 올려서 염증 악화. 소금 많은 음식, 혈관을 딱딱하게 해서 혈액순환 악화. 라면, 김밥 같은 고염분 음식, 소세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 먹으면 좋은 음식, 토마토, 빨간 색깔 성분이 항산화 작용해서 전립선 보호, 호두, 오메가3 지방산으로 염증 억제, 녹차, 항산화 및 항염증 작용, 생선, 오메가3 지방산으로 혈액순환 개선, 염증 감소, 브로콜리, 항염증 및 항암 성분 들어있음. 연구에 따르면 채식을 주로 하는 사람들한테서 전립선 비대증이 훨씬 적게 생겨요. 이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내에서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채식할 필요는 없지만 일주일에 4-5번은 채식 식단을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박 어르신은 4주간 엄격한 저염 항염증 식단을 유지했고 전립선 염증 지표가 의미 있게 감소했어요. 특히 토마토와 호두를 매일 먹게 했는데 박 어르신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토마토 계란밥이었대요. 맛도 있고 건강에도 좋다면서 정말 고마워하셨어요. 해결책 5번. 규칙적인 운동.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만은 전립선 비대증의 주요 위험 요소예요.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남성 호르몬 강화를 촉진하고 배의 지방이 염증 물질을 내뿜어서 전립선을 직접 공격해요. 체중 감량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어떤 운동을 해야 할까요? 이게 중요해요. 전립선 건강에 좋은 운동, 빠르게 걷기 하루 30분 이상,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 수영, 전신 운동으로 체중 감량 극대화, 종아리 펌프 운동, 종아리 근육을 움직여서 혈액순환 촉진, 피해야 할 운동, 오래 자전거 타기, 회인부가 눌려서 전립선의 부담, 과격한 하체 운동, 회인부가 자극되어 증상 악화. 박 어르신은 매일 40분씩 빠르게 걷기를 시작했어요. 처음 일주일은 힘들어 하셨지만 2주 후부터는 습관이 되셨고 3개월이 되니 더 이상 운동이 아니라 일상의 일부가 되셨대요. 3개월 후에 체중이 85kg에서 79kg으로 줄었고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크기도 48에서 40으로 줄었어요. 약물 치료 없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얻은 결과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걷기의 강도를 설명하면 약간 숨이 찬 정도가 좋아요. 완전히 숨이 차서 말을 못할 정도는 너무 강하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정도는 약해요. 그 중간 정도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강도로 하루에 30, 40분, 주 5, 6회 하면 돼요. 숨겨진 비법, 골반 저근육 강화 운동.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개선이 발기 능력 개선으로도 이어졌다는 거예요.
박 어르신의 발기능력 평가 점수가 이전의 중등도 수준에서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 거예요. 이건 단순히 숫자의 개선이 아니라 박 어르신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박 어르신이 말씀해 주셨어요. 원장님, 정말 신기한 게 잘 자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낮에 활동도 많아지니까 저녁에 피곤해서 빨리 자게 돼요.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도 정말 좋아졌어요. 요즘 생활이 정말 즐거워요. 이 말을 들을 때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의료의 진정한 목표이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증상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삶의 질을 되찾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의료 교과서에 없는 정말 중요한 운동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골반 저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케겔 운동이라고도 알려진 이 운동은 항문과 생식기 사이의 근육을 반복적으로 수축시키는 거예요. 이 근육이 강화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첫째, 방광의 소변 제어 능력이 좋아져서 급한 소변 충동이 감소돼요. 둘째, 소변길 주변의 근육이 강해져서 소변 흘림을 방지해요. 셋째, 전립선으로의 혈순환이 개선되어 염증이 감소합니다. 넷째, 동시에 발기 능력도 개선돼요. 구체적인 방법, 항문을 5초간 조이고 5초간 푸는 것, 10회 반복.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각각 한 번씩 하면 돼요. 이렇게만 해도 8주 후에 증상 점수가 평균 4점 감소합니다. 정말 효과적이에요. 결국 박 어르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이제는 밤을 새지 않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신선하고 상큼한 기분이 든대요. 직장에서 일할 때도 더 이상 화장실이 두 번째 사무실이 아니에요. 회의 중에 갑자기 나가지 않아도 되고 중요한 순간에 소변이 마려워 집중을 못하는 일도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박 어르신이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셨다는 거예요. 발기 능력이 회복되니까 아내분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좋아졌고 우울한 기분도 사라졌어요. 이게 바로 건강한 배뇨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예요. 실제로 박 어르신은 최근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장님, 약을 안 먹어도 된다니 이게 진짜 꿈만 같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요즘 제가 많이 달라졌다고 자주 말해요. 이게 바로 의사로서 일할 때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보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요. 전립선 비대증과 발기능력 저하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유를 이해하셨나요? 그건 같은 대사질환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을 관리한다는 것은 동시에 발기능력 저하를 예방하는 거고, 심장질환을 예방하는 거고, 당뇨병 합병증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생활습관 개선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약물의 도움 없이, 수술의 부담 없이 단지 올바른 습관만으로 완전히 회복할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건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 첫째, 저녁 식후에 물을 많이 마시는 거예요. 저녁을 먹고 나서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이게 밤에 깨는 가장 큰 원인이에요. 둘째, 카페인 섭취예요. 커피, 초콜릿, 홍차 같은 모든 카페인 음식을 피해야 해요. 커피 한 잔이 당신의 밤을 망칠 수 있어요. 셋째, 술 마시는 거예요. 한 잔의 술이 밤에 깨는 걸 몇 시간이나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넷째, 오래 앉아 있는 거예요. 회음부가 눌리면 전립선 증상이 악화돼요. 다섯째,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붉은 고기와 기름진 음식이에요. 이것들은 염증을 악화시켜요. 여섯째, 자전거를 오래 타는 거예요. 자전거는 회음부에 직접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실천해야 할 방법. 첫째, 매일 2회 이상 따뜻한 물로 회음부를 씻으세요. 아침과 저녁 5에서 10분씩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담그세요. 둘째, 물 마시는 시간을 조절하세요. 아침과 점심에 집중해서 마시고 오후 4시 이후로는 최소화하세요. 셋째, 저염 항염증 식단을 유지하세요. 토마토, 호두, 생선, 녹차를 충분히 섭취하고 붉은 고기와 튀긴 음식은 피하세요. 넷째, 매일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하세요. 이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한 운동이에요. 다섯째, 매일 3번 골반 저근육 강화 운동을 하세요. 항문을 5초 조이고 5초 풀기, 10회 반복. 여섯째, 정기적으로 비뇨기과 검진을 받으세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전립선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전립선 비대증은 나이 때문만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올바른 습관으로 80살에도 건강하게 소변을 볼 수 있어요.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런 방법들이 단순히 전립선 비대증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시에 발기능력 저하를 예방하고 심장질환을 막고 당뇨병, 합병증을 감소시킵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건강관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만약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 버튼 하나가 더 많은 분들한테 이 정보를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변에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고생하는 아버지, 할아버지, 형님,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공유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7년 동안 고생하던 박 어르신이 4주 만에 회복되었듯이 당신의 공유도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행동입니다. 저는 이 채널을 통해 계속해서 나이 많은 남성분들의 건강을 위한 과학 기반의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